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경북 고령에서 발생한 세탁물 처리 공장 폭발 사고는 보일러실 증기 압력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 현장 감식을 벌입니다. 윤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폭발은 1km 떨어진 곳에서도 감지될 만큼 위력이 강했습니다. 폭발은 세탁물 처리 공장의 소각식 보일러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독 보일러실이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하게 부서진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강력한 폭발이 증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로 숨진 2명이 폭발 직전 보일러실 소각로 주변에서 일하고 있었고, 소각로에서 발생한 증기를 세탁 건조실로 보내는 증기 배출 밸브를 잠갔다는 다른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말해 밸브가 잠긴 상태에서 소각을 계속하면서 증기가 배출되지 못했고 그 압력 때문에 폭발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경기도 포천에 있는 섬유 공장에서 비슷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당시 보일러가 이번과 같은 종류였고 그때도 증기 압력 때문에 강력한 폭발이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고령경찰서는 내일 오전 11시 사고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으로 정밀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어제 폭발 사고로 추가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거대한 소각시설이 50m 떨어진 공장에 떨어져 한 명이 다쳤습니다. 파편이 갑자기 다 떨어졌어요. 아니 나 전쟁한 줄 알았어요. 솔직히 폭탄 떨어진 줄 알았어요. 강력한 폭발로 인해 이런 큰 돌들이 사방으로 떨어져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발 충격과 잔해물이 떨어져 주변 건물 20여 동과 차량 50여 대가 파손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한편 대구 서부고용노동지청은 어제 폭발 사고로 사상자 3명을 낸 고령에 있는 세탁물 처리 업체에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현장 조사가 끝나면 회사 관계자를 소환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처벌할 방침입니다. 대구지방의회에 진출하려던 군소정당들이 이번 선거에서 처참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소수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사라져서 다양성이 사라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정의당 김성년 후보는 이번에 3선에 성공해 수성구 의회에 입성합니다. 김성년 당선인은 지난해 목련시장 노점 철거 때 노점 상인들 편에서 수성구와 협상을 벌여 대체 부지를 찾은 것을 보람된 일로 꼽습니다. 앞으로 구의정을 펼칠 때도 군소 정당 역할을 해내겠다고 포부를 밝힙니다.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 많이 와 있는, 그래서 서로 같이 협치하면서도 또 경쟁하는 요즘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안전에 대한 부분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 여당과 제1, 2야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이 대구 지역 광역과 기초의회에 내보낸 후보는 35명이었습니다. 당선은 수성구의회 정의당 김성년 후보 1명뿐입니다. 지난 6회 지방선거 때는 29명의 후보가 나와 3명이 당선된 것과 차이 납니다. 민주당이 지방의회에 다수 진출해 일당 독점 구조는 완화됐지만 군소정당이 지난번보다 쪼그라들어 소수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방의회는 특히 시민들 삶과 밀접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양당이 제공하지 못하는 어떤 정치적 서비스를 제공했던 또는 제공해야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 것인데, 다른 영역에서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오히려 제도권 안에서 반영되기 어려운. 전문가들은 군소정당이 거대 여야 두 당과의 차별성을 평소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또 광역의회의 중선거구제 도입이나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등 제도적 개선도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살인미술관으로 꼽히는 간송미술관이 보유한 국보급 미술품들이 석 달 동안 대구미술관에 전시됩니다. 신윤복의 미인도나 김홍도의 마상청행도처럼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던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소개합니다.
섬세하고 아름답게 묘사된 조선 후기 풍류세계의 여성의 모습. 조선시대 통틀어 여인 초상화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말 위에서 꾀꼬리 소리를 듣는다. 김홍도의 마상청행도는 조선 후기 선비의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대표적인 진경 풍속화로 평가받습니다. 간송미술관 개관 80주년을 맞아 조선회화 100점이 대구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조선 초중기에서 후기와 말기까지 이 시기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진품이 공개돼 조선 회화 역사의 큰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간송 전영필 선생의 유작 30점도 전시됩니다. 간송은 민족문화재들을 수집해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박물관 보화각을 세웠고 이후 간송미술관이 되었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이제 폄훼되고 이제 심지어는 파괴되고 또 수탈되어가는 그런 문화재들을 지켜서 광복 이후를 대비하겠다. 즉 바꿔서 얘기하면 문화를 통한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그렇게 해오신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는 2021년에는 대구미술관 부근 2만 4천여 제곱미터에 전시실과 수장고, 교육시설로 구성된 대구 간송미술관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상설 전시관으로 일단 대구 간송미술관이 이제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상설 전시관 운영하면서 지금 전시 운영 계획을 저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 간송 조선회화 명품전은 오는 9월 16일까지 석 달 동안 대구미술관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내일 오전 7시 30분부터 방송되는 대구 MBC TV토론 시사톡톡은 6.13 지방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토론에서는 강우진 경북대 교수와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가 패널로 출연해서 이번 지방선거로 촉발될 향후 보수정치의 혁신 방향과 지방의회 변화, 2020년 치러질 총선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대구은행 신입직원 불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은행 전 현직 임원들이 박인교 전 행장 지시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행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 7명은 변호인을 통해 채용 비리는 박 전 행장의 지시로 가담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전 행장은 오래전 일이라 모두 기억을 못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변호인을 통해 전달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책임행정원 자살 사건과 관련해서 전 인터넷 매체 기자가 공갈 미수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기자는 지난해 10월 패션산업연구원에 대관을 부탁했다 거절당하자 대관 업무 담당자가 특정 업체에 돈을 받고 봐주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썼고 이에 담당자는 자살했습니다. 전국 공공연구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패션산업연구원이 허위 기사를 쓴 언론과 유착해서 정당한 업무 수행을 한 고인을 업무 배제시키고 업무상 재해에 따른 예우와 보상을 거부했다며 규탄했습니다.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말레이시아산 다용도 고무장갑을 식품을 만질 수 있는 장갑으로 판매한 대구 한 업체를 적발하고 해당 업체가 판매한 고무장갑 7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할 예정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 4만 4천여 개를 수입한 뒤 관계 당국에 식품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판매했습니다. 제3회 상주 베리축제가 오늘 개막해서 내일까지 상주시 사벌면 경천대 일원에서 열립니다. 오디와 복분자, 블루베리 등 300여 재배 농가가 있는 상주시는 연간 510톤 베리류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주산지입니다. 축제에선 베리류 생과와 가공품을 산지 가격으로 제공하고 채취 체험과 시식 코너 등도 운영합니다. 포항시는 최근 해수 온도 상승으로 우리나라 곳곳에서 비브리오균이 검출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을 자제해야 하며 칼과 도마는 철저히 소독해야 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최대 사흘까지 잠복기를 거친 후 급성 발열과 오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고위험군은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 경북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대구 22.5도 등 19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인 가운데 쾌청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지만 오후에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